안녕 수다미들, 오늘은 데이 출근입니다. 오늘은 근무 끝나고 바빠요. 오늘은 직원 건강검진 엑스레이 등 까먹지 말고 찍어야 되고, 끝나고 파트장님이랑 전임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오늘은 PT도 받는 날이고, 또 10시 반에 전화영어 수업 예약해놔가지고 그것도 와서 조금 준비하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도 좀 하고 하면 시간이 훅훅 갈 것 같아. 오늘 데이도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은 한 단계 레벨업이거나 아니면 루 약간 그런 결과의 날이다. 다녀올게요. 오늘은 병원에서 받았던 환자 매니지를 좀 복기를 하고, 제가 오늘 진짜 엄청 절었거든요. 뭐를 우선순위로 두고 뭘 했었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하고 자려고요. 한의 선생님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 여튼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쓰고 챙기고 봐야 될 것들, 뭐부터 했었으면 더 좋은 간호였었을지 그런 것들이랑 어떻게 적용하고 처치 어떻게 넣고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좀 정리하고 잘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짜자잔! 저희 병원은 CLS라고 해서 경력개발 사다리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간호사들이 일정 연차가 채워지면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베스트 프랙티스 등 자신이 간호에서 향상시킨 어떤 사례 같은 것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전임원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고, 이번 연도에 3월이었나? 그때 시험을 보고 합격을 다행히 해서 전임원이 되었답니다. 와! 오늘 파트장님이랑 같이 면담하면서 파트장님이 딱 스티커 붙여주셨는데 뭔가 갑자기 레벨업한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괜히 역량이 하나 더 올라간 것 같고 뭔가 나 조금 멋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환자를 받게 되면서 나는 진짜 개노답이다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입사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보통 노션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야 제가 검색을 해서 원하는 기능을 제때제때 찾아가지고 업무에 적용하기 수월해서, 일을 할 때는 종이에 적어왔던 내용들을 집에 와서 노션에 정리를 하면서 복기를 하고, 이때는 병원에 있는 지침이나 교육 자료, 그리고 부서 내에 있는 프로토콜을 주로 참고하고, 이에 따른 에비던스나 다양한 간호 근거 혹은 다른 간호 중재나 랩 결과 등에 대한 해석을 찾을 때는 챗 GPT를 활용해서 그러한 근거들을 정리하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PICU 페이지가 따로 있고, 여기에 제가 데일리로 어떻게 업무상에서 조금 피드백을 줄 것들을 정리하는 칸,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을 다뤘거나 어떤 이벤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치료가 적용되고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칸이 있고, 원 약물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칸도 있고, 보여드리면 제가 포스트 CPR 환자를 입시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사실 간호를 할 때 중요한 게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간호를 해야 돼가지고 단순히 막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서 찾기보다는 의학적으로 권위가 있고 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규정된 곳의 정보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그 하트 어서시에이션 여기에서 규정한 지침을 가장 제일 위에 놓고 이걸 한 5번 읽어보면서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러한 타겟이 설정돼야 되고 왜 이러한 매니지를 적용을 하는지를 아래 근거로 적어놓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임상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프라이오리티를 정하는 건데 이렇게 포스트 CPR 이후 ROSC가 된 환자에 대한 플로우를 전반적으로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중재에 대한 근거와 해당 매니지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처방 그리고 준비 물품, 처치는 어떻게 끊고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테라피의 기대 효과나 그 테라피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어드밴스 이펙트는 무엇이어서 제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지 진료과랑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등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ROSC가 된 이후에 저희가 다 알고 있죠. ABC가 제일 우선순위다. 그래서 에어웨이, 레스피레토리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헤모다이나믹하게 BP를 서포트해서 BP가 드롭되는 경우에는 펄스트로 노르에필을 어플라이하고 이후에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이 안정이 된 후에 11리드 EKG를 찍어서 혹시 하트에 어떤 부분에 이스케믹한 체인지가 생겼는지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환자의 코마투스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웨이크 했는지에 따라서 중재가 갈리더라고요. 코마투스인 상태일 때는 TTM이라고 하이포더미아 테라피를 하고 브레인 CT나 브레인 MRI 등 브레인 이미징을 통해 머리에 손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환자가 근경련이나 혹은 시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EEG 그러한 무브먼트가 시저인지 아니면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로 인한 그냥 근긴장 이상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 EEG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환자의 경과에 따른 클리니컬 케어를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틀을 가장 크게 조금 알고리즘적으로 잡고 있으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트 CPR 환자의 경우에는 정말 봐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일단 헤모다이나믹하게 카디오 관련해가지고 봐야 될 것들, 뉴럴로직 관련해서 챙겨야 될 것들, 세 번째로는 레스피레토리, 호흡기 관련해서 제가 주의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는 레날 펑션, 그 다음에는 GI, 그 다음에는 인펙션, 그 다음에는 랩상에서 어떠한 수치들을 제가 주의 깊게 얼럿하게 판별해서 어브노멀한 수치를 뭐 진료과에게 빠르게 노티해서 매니지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포스트 CPR, ROSC 페이션트 매니지를 할 때는 우선 헤모다이나믹하게는 저희는 다양한 연령대를 커버하다 보니까 BP 타겟을 진료과랑 의사소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민BP나 뭐 SBP 어떠한 타겟 이상으로 보고 싶은지 소통하는 게 중요하긴 하고 이후 신경학적으로 추가적인 데미지를 방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재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TTM 테라피를 하이포더미아 테라피 만약에 들어봤었지 직접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해야 될 거, 신경 써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디케이션이나 아니면 프로토콜, 제가 뭘 준비해놔야 되는지, 처치는 어떻게 끊어야 되고, 목표 온도 시간은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는 얼마나 유지할 거고, 리워밍 할 때는 제가 온 온도를 어떻게 설정해서 몇 시간 동안 유지할지, 이건 진료과랑 소통이 필요한 내용이라 소통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고요. 하이포더미아 테라피를 하고 단순히 그걸 적용하고 띡 끝나는 게 아니고 간호사는 이제 환자의 옆에서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어드버스 이펙트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적시에 노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이포더미아의 부작용이 뭐다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진료과한테 노티할 때 그거를 알고 그리고 부작용을 알고 노티하는 거랑 모르는데 그냥 이상하니까 노티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이포더미아 테라피의 부작용이 뭔지 알고 있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포더미아 테라피를 하면은 이렇게 순한 게 아니면은 안티코아귤레이션 작용이 있고 레날 쪽으로는 소변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 말초혈관들이 수축하면서 중심 혈류량이 증가돼서 ADH 억제되고 레날에서 ADH가 억제돼서 수분 재흡수가 억제돼서 이제 그런 이뇨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 소변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마니토를 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니토를 주지 않는 시간에도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지? DI인가? 약간 데스모를 주자고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이포더미아 테라피를 하는 부작용으로 소변량이 증가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브레인에 손상을 입어서 DI가 사실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DI인가? 라고 의심을 할 때는 사실 유리노스물, 세러노스물, 뭐 나트륨 레벨 이런 것들을 챙겨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버링이 나타나는데 이 시버링이 있으면은
산소 소모를 줄이고자 적용한 건데 이러한 시버링으로 산소 소모가 증가하고 ICP도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적인 디스토닉 무브먼트나 이런 시버링으로 인해서 근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근 손상이 있어서 미오글로빈이 방출되면 그게 AKI를 유발할 수 있어서 이 시버링을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이런 환자들을 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간호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TM은 심부 체온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파거스나 블레더 센서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하고 그러한 기계나 기구를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지 기계는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유튜브를 참고해가지고 유튜브에 뭐 아틱선 테라피 이런 식으로 치면은 기계 사용법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보고 공부하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포더미아를 하면은 침부 체온이 급격히 하강하고 보통은 34도로 테라피 매니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버링이 나타나서 이 시버링을 잘 매니지해서 환자의 그런 다른 신경학적 손상이나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차단해야 되니까 그때는 페치딘이나 마그네슘 심할 경우에는 머슬 블로커까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선임쌤이 워머를 갖다 주셔가지고 체온을 낮춰야 되는데 왜 워머를 갖다 주셨지? 약간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때는 심부 체온은 이렇게 아틱선 기계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워밍해주는 게 환자의 체온을 올리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피부를 워밍해줌으로써 이러한 시버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떤 근거로 쓰는지 알고 있어야 제가 처방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CPR 이후에는 이제 브레인에 손상이 가해져서 브레인 에데마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하이퍼토닉 셀라인 테라피, 마니톨 덱사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하는 거를 인지하고 만약에 처방이 없으면 혹시 뭐 투여하실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방 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거 챙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덱사를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감염을 주의하고 안티얼스 드러그 같이 적용해줘야 되는 거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마니톨 줄 때는 유린 아웃풋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 투약에 따라서 유린 아웃풋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하이퍼토닉 셀라인 테라피 할 때는 이 ODS라고 급속도로 나트륨을 교정하게 되면은 수초들이 파괴돼서 나중에 신경학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트륨 일렉트로를 잘 발로럽 하면서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속도가 이제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교정 속도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를 해가지고 진료과랑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더라고요. 레스피레토리 쪽으로도 제가 신경 써야 될 것들 적어놨고 좀 신기했던 게 여기는 세츄레이션을 뭐 92에서 98 조금 특이한 타겟이 있길래 이것도 궁금해서 그냥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오토 어플라이를 왜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세츄레이션 타겟을 많고 높게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어가지고 레날 펑션도 이제 기본적으로 비유인 크레아틴 레벨 팔로우업을 하고 뭐 시스타인 C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팔로우업을 추가적으로 했어가지고 레날 펑션 쪽으로도 급성으로 AKI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AKI가 왜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어떠한 영향 때문에 환자가 심장이 조금 급성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지 랩들 같은 거를 확인하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GI 관련해서도 제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 만약에 이제 안티얼스 들어가 처방이 안 나 있다 이러면은 그것도 챙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안티를 왜 쓰는지 처음에는 안티를 왜 쓰지 했었는데 그것도 경험적으로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컬처 결과에 따라서 안티를 디에스컬레이션 하거나 디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그때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랩 이제 카디오냐 뭐 뉴로냐 레나리냐 그런 것들 어떤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분류를 해서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엔도 쪽에서도 BST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뇌손 상황을 악화할 수 있고 인펙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RSC 환자에게서는 혈당도 140에서 180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본 처방에도 명시가 타겟팅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밑줄 쳐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포스트 CPR은 이후에 ROSC 된 후에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헤모다이나믹, 뉴로, GI, 레날, SP, 인펙션 이런 식으로 그거에 맞게 나눠서 각각 시스템별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환자의 그런 컨디션이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방에 대한 이해와
약을 줄 때 이걸 왜 주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출근 전에 간단하게 쉐이크 하나 챙겨 먹고 아몬드 브레이크를 섞어서 어제는 내과로 헬퍼를 갔었어요. 내과 중환자실. 내과 중환자실 헬퍼는 엄청 오랜만에 가봤는데 딱 한 명만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큰 탈 없이 일을 마치고 왔는데 내과 중환자실은 이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한국까지 해야 되는 액팅의 행위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RRT도 성인 CRRT는 그 백 하나 자체가 5리터거든요. 돌아서면 이거 가려고, 돌아서면 저거 가려고, 돌아서면 가려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포지션 하는 것도 손목 나갔어요, 바로. 이거 너무 맛있다. 병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뭔가 제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저도 고민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출근하겠습니다. 안녕. 이건 아니겠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부서에서 일하는 날이라서 되게 좋네요. 그 말 하거든요. 혼자가 복지라고. 애기들 진짜 귀여워요. 행복해. 파랑 이런 게 오늘은 저희 원본 기념으로 하러 왔어요. 고마워, 축하해줘서. 축하해줘야죠. 그래, 나중에 너 대리 되면 축하해주지. 집에 갈래? 더 해주고 싶고 다 해줘. 부담을 가질까봐. 안 가져. 뭐? 토마토가 그렇게 좋대. 그래요? 우리 그거 한잔놀이 하자. 지금 선보러 온 거야. 난 대한 적 있을. 전장이야, 전장. 저분들하고 거의 비슷해. 드립이 너무 약해졌어. 드립력을 길러오도록. 많이 먹어. 시켜. 2차 갈까? 그래? 한강 가서 나 한강라면 먹고 싶어. 살려야지. 나 1kg만 빠질까? 나 1kg. 자유롭게 많아. 날씨 안 좋아가지고. 토요일인데 어떡하지? 음주도 왜 무서운 걸 타는 걸까? 전주 냄새가 나면서 좋다. 정말? 대단하겠습니다. 대단해. 아니 라일락 향이 나무 향이 진짜 좋네.